자, 그 다음 해볼 내용. 커먼 아이온 이펙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수능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수능에 이빠이 나옵니다. 자, 커먼 아이온 이펙트 우리말 번역? 바로 공통 이온 효과입니다. 자, 이 공통 이온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 이름은 아세트산. 얘는 수산화나트륨. 이 두 개를 어떻게? 혼합한다. 그럼 뭐부터? 몰수겠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이 몰수를 계산해 볼 건데 이때 어떤 화학종들이 관여가 되냐면 우선 아세트산. 자, 얘 농도가 얼마? 1몰.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 50ml. 두 개 곱하면 몇 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0m몰이죠. 자, NaCl은 수용액 중에서 어떻게 이온화돼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온화가 되죠. 이때 Na 플러스의 역할은 구경꾼. 이 생각할 필요가 당장은 없죠. 그럼 이제 누구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어요. OH 마이너스만 고려하면 되겠네요. 자, OH 마이너스 농도가 얼마? 0.5몰.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 50ml.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해주면 몇 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5m몰. 자, 그래서 성능 문제여서 몰수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 적정. 그 다음? 그 다음 뭐였어요? 순서가 있었잖아요. 순서. 바로 두 번째 중화 반응. 자, 왜 중화 반응을 고려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속성, 아세트산의 속성은 어쨌거나 산. OH-의 속성, 어쨌거나 염기. 산과 염기 사이에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알겠죠? 중화 반응.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화 반응의 반응식 요거가 반응을 해서 자, 어떻게 되느냐? 짜잔. 요렇게 될 거다. 요런 말이지. 보이시죠? 그래서 아세트산에 붙어 있었던 요 놈의 수소가 OH-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르가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에 이 아세트산 얼마가 있었어요? 50, OH-는 25m몰. 됐죠? 자,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반응이 될 건데 외우라고 했지? 중화 반응은 얼마나 진행해? 전부 다 진행한다. 라고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죠?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나. 자,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쨌건 화학연료 개수는 1대1, 1대1, 1대1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25만큼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죠? 용매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남겼어요? 25 millimole. 됐죠? 슬리피. wake up.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유, 네. 저기 반응 OH 마이너스 반응 마이너스 25로. 예. 좋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순서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 뭐 해요? NaOH로 그 다음 뭐 해야 돼? 뭐라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순서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자, 혼합했으니까 몰수 계산했고 속성으로부터 중화 반응 생각하고 중화 반응은 완전히 진행되고 그 다음 초기 농도 계산하기. 알겠죠? 초기 농도 계산하기.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누크하고 누크예요. 남아있는 게 얘죠? 그럼 이제 누가 남아있냐면 CH3COO 마이너스 COO H 얘도 초기에 남아있게 되고 저기에 있는 CH3COO 마이너스도 초기에 남아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뭘 계산해라? 이런 식의 초기 농도를 계산해라. 자, 그런데 초기 농도를 계산해 보려고 봤더니 몰수가 얼마요? 몰수가 얼마예요? 25 밀리몰. 그리고 이때 뭘 나눠줘야 돼요? 뭘 나눠줘야 돼요? 바로 부피로 나눠야 되죠? 자, 전체 부피가 얼마? 100.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0.25 몰. 됐죠? 됐나요? 됐죠? 그런데 이때 이 농도가 생각해보니 이놈 농도이기도 하지만 요놈 농도이기도 하구나. 왜냐면 최종에서 몰수가 같으니까요. 맞죠? 그럼 잘 봐. 지금 여기까지 과정 매우 익숙해야 되죠. 외우라고 했으니까. 자, 요 과정 내가 어디서 얘기를 했었죠? 요 과정? 앞에 무슨 주제에서? 요 과정 앞에 무슨 주제에서 얘기를 했죠? 평형은 다 평형이고요. 자, 요 주제 아까 앞에서 어디서 얘기했어 어제? 빨리 찾아. 멍하게 있지만 빨리 찾아. 왜 찾게 시키겠어요? 찾으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됩니다. 앞에 필기 어디서 이 얘기했었죠? 그렇지. 바로 짝 염기 음이온에 대한 가수분해 반응 설명하면서 이 얘기했었죠? 보이세요? 그래서 짝염기에 대한 가수분해 반응 처리할 때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갔었어요. 몰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을 시키고 아시겠죠? 그런데 앞에 그 가수분해 반응에서의 그 내용과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죠? 결정적 차이가. 자, 지금까지 아까 어제 했던 그 가수분해 그 예시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예시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죠?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죠? 필기를 번갈아 버려요. 앞에 필기하고 지금 필기가 번갈아. 어디가 결정적 차이가 있냐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저번 시간에 필기를 보고 지금 필기를 보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고요. 앞에서 그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가수분해 문제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직관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너무 당량적. 여기까지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뭐만 딱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잖아요. 아주 1차적으로 그냥 1차적으로 뭐가 다르냐고요. 뭐라고요? 이게 다르잖아. 아까 현우가 말했. 이게 다르잖아요. 왜 현우가 뭐라 그러는데? 현우가 뭐라 그랬어? 내가 못 들었나 보네. 못 들었네.
요 농도 말고요. 요 농도 말고 요 농도. 자, 어제 봤던 가수분의 반응은 이 둘의 농도가 어땠어요? 같았죠? 지금은 어때요? 다르죠? 그럼 이 같고 다름이 문제풀이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 같고 다름이 문제풀이에 심각한 영향을 줘요. 완전 다른 유형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3년기 문제는 아까 내가 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3년기 문제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조그만 숫자들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기 문제는 문제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둘의 농도가, 자, 물론 부피가 뭐 할 때? 부피가 같을 때 이 농도가 같냐 다르냐가 완전 다른 문제로 만들어 버리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있었던 가수분의 문제는 부피도 같고 농도도 같았기 때문에 저번 시간 필기를 보면 저번 시간 필기엔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번 시간 필기엔 이게 없었잖아. 그래서 가수분의 문제에서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고 가수분의 문제에서는 얘만 남아 있었을 거라고. 그럴 때의 문제풀이 방식을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 그건 그것대로 외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얘하고 얘가 뭐해? 얘하고 얘가 공존하지. 그러면 이후의 문제풀이는 완전 다른 식이 돼요. 아시겠어요? 완벽하게 달라져. 알겠죠?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중화반응 이후에 짝 연기만 남아있을 때 문제풀이 방식. 그건 그것대로 외우시고 지금처럼 짝연기와 짝산이 공존할 때의 문제풀이 방식을 지금부터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뭐 할 거냐? 다시 한번, 자, 지금 잘 봐. 어떤 경우라고요? 공존하는 경우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공존하는 경우 이제 뭐를 적용하느냐? 사내리 반응입니다. 자, 어제 했던 가수분의 반응에서는 이 녀석이 없었던 요 CH3 짝염기만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짝염기만 남아 있었던 반응에서는 세 번째 논리 구조가 가수분의 반응을 고려하는 거죠. 그런데 공존하는 경우는 뭘 고려한다? 사내리 반응을 고려한다라는 걸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얘를 다시 한번 사내리 반응식을 고려해 봅니다. 자, 그러면 사내리는 근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아세트산이 하는 게 사내리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내리 반응에서 이제 처음에 요 놈하고 요 놈, 자, 어떻게 되느냐? 요 놈하고 요 놈 어떻게 되느냐? 0.25몰이죠? 0.25몰이죠? 이 0.25몰을 또 편의상 C0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C0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 처음에 요 농도가 얼마죠? C0죠? 처음에 이 농도가 얼마예요? C0죠?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사내리는.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논리 구조는 사실 이제 이 앞에하고는 이제 완전 별개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앞의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냥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제 반응 진행이 되겠죠. 자, 뭐가 됐건 화학양로 계수는 1대1대1이잖아요. 1대1대1이니까 얘가 x만큼 녹아 들어갈 때 얘가 x만큼 생기겠죠.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C0 빼기 X.
C0 더하기 X 그리고 X. 자, 아세트산의 산해리 상수가 얼마로 제시되어 있죠? 1.76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76 10의 마이너스 5승인 KA. 자, 요거 어떻게 하느냐? 정의에 따라서 이거분의 요거인 건 기억하죠? 요거분의 요거. 그럼 요거분의 요거니까 그 농도가 지금 요래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넣으라는 얘기야? C0 빼기 X, C0 더하기 X 곱하기 X. 됐나요? 됐죠? 이때 C0가 얼마라고요? C0가 0.25 하겠죠? 0.25. 자, 그런데 뭐 0.25고 자식은 결국 구해야 되는 그 최종 그 목적은 누구예요? 뭐 최종적으로 뭘 구해? X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 X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얘도 사실 그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얘다 풀어내는 순간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자, 그럼 얘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죠. 근본적으로는 맞죠? 근본적으로는 풀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푸는 건 추천이에요, 비추예요? 이건 비추야.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뭘 못 쓰니까? 계산기를 못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기 못 쓰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저 공통 이온 효과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공통이온 효과다. 자, 그럼 이 공통이온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선 첫 번째 1. 평형상수가 지금 KA잖아요? 어쨌건 평형상수가 KA잖아요? 이거 사실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미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가 크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작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주 작을 듯 합니다. 됐죠? X가 작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초기부터 생성물 일부가 공존하죠. 맞나요? 사실 공통이온 효과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반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는 게 적용되는 현재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 그냥 얘가 산해리 반응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누가 반응물이에요?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잖아요.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생성물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생성물의 일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상황이 중요해. 요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응 진행 정도가 극도로 낮아집니다. 평형상수가 작아서 X가 작아진다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이 X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극도로 작아진다 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그렇지. 르 샤텔리의 원리요.
자,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 잘 봐요. 만약에 그냥 정반응을 많이 반응부를 많이 때려 넣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잘 돼요? 정반응이 잘 되잖아요. 생성부를 막 때려 넣었다. 뭐가 잘 돼요? 역반응이 잘 되잖아요. 그런 생성부를 일부 처음부터 넣어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 진행이 되면 생성물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생성물이 기존부터 있으면 정반응으로 진행될수록 생성물이 더더욱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엔트로피 측면에서 자연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진행되려고 해도 기존에 존재했었던 생성물이 정반응 진행을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엮여져서 벌어지는 일을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통이온 효과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저 X가 C0에 비해서 뭐 이렇게 쓸까? X가 C0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에서 뭐를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플러스 x가 됐건 마이너스 x가 됐건 다 나가리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오! 나가리 시키고 나면 누가 약분이 돼버리겠어요?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알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H 플러스 농도가 지금 근사적으로 뭐랑 같아집니까? 그냥 KA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과정을 알고 있다면 사실 이걸 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왜? 잘 보세요. 잘 봐. 부피 같지? 농도 절반이지. 그러면 몰수가 몇 몰이겠어? 1대2가 되겠지. 그러니까 2대1이 되겠지. 그럼 그러니까 50, 25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50, 25도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비가 2대1이 된다고. 그럼 2대1, 2대1짜리가 100% 반응하겠지. 2대1짜리가 100% 반응하면 1대1이 되겠지. 그러면 공통이온 효과 적용되면 약분 되겠지. 그럼 그때 X는 뭐랑 똑같아? 산일이 상수랑 똑같아져요.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딱 보자마자 같으니까 2대1이니까 중화반응돼서 얘하고 짝연비가 1대1이 되겠네? 그러면 H 플러스 농도는 그냥 저 산일이 상수랑 같아지겠구나. 만약에 다른 비율이면 약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 이제 뭐 3대2다. 그러면 3대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능은 3대2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3대2면은 2 빼고 뭐 예를 들면 다른 비율로 1대2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럼 1대2 이렇게 되면 요 자리가 2,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이때 1대1인 경우가 가장 극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1대1일 경우 아예 약분되고 그냥 바로 이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걸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 시간 30초. 알겠죠? 30초. 그러면 이게 된다? 그러면 이때 따라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인데 여기다가 재 넣으면 그 유명한가 4.76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의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고? Common Ion Effect.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